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뭐 비가 좀 내렸었는데 지금 깨끗하고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죠. 이제 늦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어, 우리가 저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이제 약간의 그 반어적인 표현이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첫째는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이제 임명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얘기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같이 그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 막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그런 게 이제 그때 그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고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스스로들 만들어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그 정권에 대한 회의감 또 반감 같은 걸 갖게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나. 아침에 보니까 박정훈 논설실장인데 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느낌을 줘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나가는데 길을 깔아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박정훈 논설실장님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정권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먹고 산다. 윤 대통령이 단단했다면 개인 범죄 방탄도 사법방해 폭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측 해명 중 복잡한 법리 빼고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이 두 가지다. 첫째, 김 여사처럼 주범에게 계좌를 빌려준 손모 씨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둘째,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토록 탈탈 털었어도 혐의점을 못 찾아 기소하지 못했다. 이 중 첫째는 전주 손 씨의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무너졌다. 둘째, 역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끄는 바람에 근거가 약해졌다. 수사팀이 무혐의를 자신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이제 뭐 그건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두 번째는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그걸 결론을 못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의문점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주가 조작범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고 통화 내용과 편지 등이 유출되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잇따랐다. 그런 와중에 검찰총장이 바뀌자 4년 6개월을 끌던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났다. 검찰은 순수하게 법리만을 따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거면 왜 여지껏 사건을 들고 있었다는 반론이 나온다. 수사기록과 발표일을 재보선 다음 날로 잡은 것부터 개운치 않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박정훈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건 4년 6개월을 끌던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났다. 검찰총장이 바뀌자마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전에 검찰총장의 어떤 시각하고 지금 이제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의 시각의 다른 점, 그걸 갖다가 좀 구분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한번 그 방송에 올렸지만은 이건 2009년부터 12년까지인가요? 일어난 그 사건. 그 당시에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었고. 그러고 이제 그건 뭐 경찰의 뭐 수사 이제 과정에서 덮어졌었죠. 근데 2020년 4월 달인가요? 그 누구지 국회의원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발을 했었는데 그 전에 2019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각이 세워졌죠. 거기에 또 조국과 약간의 관계가 있었던 이제 그 국회의원이 고발을 했었고, 이런 문제를 되짚어 본다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할 카드를 또 하나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리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떠나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부터가 이 대표에게 호재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정치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여오는 사법 공포에 시달리는 이 대표에게 검찰이 핑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 대표가 다음날 나올 1심 선고에 떨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겉으로 무죄를 자신한다지만 법원의 판결 트렌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나온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가 벌금형 이상, 이중 증거인멸 사건의 56%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반복 언급했고 이준교사는 확실한 증언에다 녹취록까지 있어 더욱 불리하다. 만약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이중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겁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가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은 불리해 보이자 재판장 밖에서 싸우겠다며 거대 여당을 개인 범죄 방어에 동원하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무대로 만들었다. 이 대표 이른 정당이 된 민주당은 검사들을 무대기 탄핵 소추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면 사실상 윤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했다. 온갖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사법적 허들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수다. 대선까지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으니 확정 판결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대표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다. 민주당을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는데도 당내에선 비판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 의회 시스템을 범죄 방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높고 선거만 하면 이긴다. 법원마저 정치 안팎에 주눅든 듯 기색이 엿보인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판사는 1년 6개월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고 구속 적부심 담당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은 고사하고 선거법 이중교사 사건마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사법방해는 헌정, 유린의 중범죄다. 정상적 국가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은 여론 질타를 받고 당장 퇴출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권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민주당은 건재하다. 법치를 파괴하려는 사법방해 세력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전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한국적 현상이다. 개인 범죄를 야당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후후의 테크닉이 놀라울 뿐이다. 우리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소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 이게 중단시켜지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이런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줬다. 국정 개입, 비선 의혹이며 정치 불혹과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윤삼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어야 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종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격차를 더블 스코어로 벌렸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뻔한 승부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을 그 용산 대통령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도 잘 한번 새겨 듣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또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뭐 절반 되는데 20일 남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니까 2년 반이 남은 것 같은데 충분히 본연의 자세를 갖다가 갖추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국가의 그 체계를 갖다 뒷받침하고 있는 사법부, 경찰, 또 군 모두 다 함께 꼭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칙 그리고 법칙 그것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